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 성인 전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지발달 측면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지발달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특별히 성인은 이제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직업에 대한 그 직업 상담, 직업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관점이 있는데 직업에 있어서 먼저 긴즈버그의 절충이론이 있습니다. 이 절충이론은 나이로 볼 때 11살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또 11살에서 18살 그리고 18살 성인 이후의 어떤 시기를 직업에 대해서 먼저 어릴 때 11살 이전에는 환상적인 시기로 그렇게 긴즈버그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직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직업에 대한 꿈, 이상을 심어주는 대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보면은 뭐 불자동차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가 그야말로 환상적인 시기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대로 옆에서 자극을 주는 대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없이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TV나 책에서 본 대로 그대로 두고 싶은 소망을 얘기하는 그런 환상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제 11세에서 18세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이런 시기를 시험적 시기라고 긴즈버그는 보았습니다. 흥미를 갖게 되고 또 능력을 준비하고 가치관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목표 등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시험적 시기다 그렇게 봤고 이제 18세 이후 그야말로 성인 전기에 이제 곧 돌입하면서 현실적인 직업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현실의 시기라고 보는 거죠. 특정 직업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이제 직업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있죠. 공부보다는 나는 기술이나 직업이 좋다 이렇게 다른 나라 독일이나 미국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 쪽으로 나가는 아이들과 직업 쪽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구체화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시기에서는 어떤 자신의 흥미나 재능, 직업, 기회 등을 현실과 고려해서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슈퍼의 자아 개념 이론이 있는데 이것도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14세를 기준으로 성장기, 또 탐색기 24세까지, 또 확립기, 직업의 확립기, 또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인생 전반으로 슈퍼는 보았는데 이것이 자아 개념이 확립되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14세 이전까지 아동기 때는 초기에 어떤 환상이나 자기 욕구가 지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하면서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보면서 이제 흥미가 또 능력이 이제 자라가고 발달되는 그런 시기가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이제 15세에서 24세는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학교 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해보면서 자아를 검색하고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업적인 탐색을 하는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적합하겠다. 특별히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는 어떤 일이 적합하겠다. 자신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세에서 44세까지 황립기 직업을 이제 선택해서 자신이 적합한 분야에서 직업을 이제 찾게 되고 종사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일 가운데서 안정을 이제 찾는 직업의 기반을 확립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서 25세에서 44세 우리로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직업을 얻어서 이제 정착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일정한 어떤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확립기 44세까지 그렇게 본다면 45세에서 64세까지는 그야말로 유직이 자신이 택한 직업에서 안정을 취하고 숙련된 전문가가 되고 업무 수행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만족스러운 자신의 인생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기간으로 봐서 슈퍼는 45세에서 64세까지를 유직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도 거의 60세 정도가 되면 거의 은퇴하는데 지금은 장수시대라서 은퇴기를 연장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경찰관들도 50대 후반이면 거의 다 은퇴를 하게 됐죠.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는 아마 62세에 은퇴를 하게 되고 대학교 교수는 65세에 현재 은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후를 슈퍼는 세택이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선택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때다 은퇴를 준비하고 새로운 노년기를 향해서 자신의 역할과 활동을 새롭게 준비해 나가는 노년기를 향해서 나가는 쇠퇴기다 그렇게 본 것이 슈퍼의 자아 개념 이론 직업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5가지 개념으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홀란드의 성격 유형 이론인데 직업 발달 이론, 성격 유형 이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홀란드는 직업을 6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현실적, 시적, 예술가적, 사회적, 기업가적, 관습적 그런 유형으로 본 것입니다. 현실적 유형은 실제적이고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분명하게 체계적이고 또 추구할 수 있는 일들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유형은 직업으로서는 뭐 농부, 운전사, 뭐 건설공사, 청량기사, 기계공, 뭐 현실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봤습니다. 리얼리스틱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직업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자기 성격하고 직업하고 결부가 되고 유사하게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서로 매칭이 잘 돼야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영업적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직업과 또 매칭이 돼야 되고 내향적인 사람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일하는 일들, 혼자서 일하는 것들은 주로 은행 일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성적인 사람, 움직이기보다도 활동적이기보다도 제자리에서 꾸준하게 일하는 그런 유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지적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그 타입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타입에서 보면 그야말로 여기에 또한 관련되는
일들은 뭐 과학자, 의사, 작가, 컴퓨터 전문가 뭐 그런 유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발달된 성격 유형과 일은 성격과 일은 같이 매칭이 잘 될 때 그것이 자기 적성에도 맞고 일생 동안 일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술가 즉 artistic 타입이라고 불렀는데 예술가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세계와 교감하면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그런 이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직업으로는 뭐 음악가, 화가, 작곡가, 지휘자, 무대 감독 뭐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요즘에는 다양하게 발전이 되니까 직업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유형, 이거 소셜 타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교적인 거죠. 이해력이 빠르고 부침성이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성격인데 이런 직업으로는 뭐 상담사, 뭐 교사, 목회자, 뭐 그런 유형, 사회성이 있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기업가적인 유형, 엔터프라이징 타입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가적 유형이 좀 더 모험심이 강하고 지배적이고 대인관계도 탁월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유형이 주로 그 사업을 하는 유형입니다. 세일즈맨도 할 수 있고 정치가 법조인 경영직이라든지 그런 사업가적인 유형이 기업가 타입, 엔터프라이징 타입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관습적 유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컨벤셔널 타입인데 이거는 어떤 권위나 규칙에 순응하는 유형으로 아주 질서를 좋아하게 잘 지키는 그런 타입이죠. 관습이니까 뭐 은행원, 사무원, 회계사, 비서직 뭐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홀랜드는 성격 유형과 직업 유형을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나누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직업 발달 또는 그 직업 진로 어떤 유형 검사에 있어서 홀랜드가 많이 인기가 있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6가지로 물론 6가지 안에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 발달 우리 3가지 긴즈버그, 슈퍼, 홀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발달 측면에서 인지 발달 가운데 이제 성격 발달이 있죠. 성격 발달은 에릭슨의 이제 관점을 먼저 보는데 에릭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단계별로 인생의 전 단계별로 이렇게 발달을 연구했는데 이제 성인 초기에 이제 진입하면서 성인기는 20세에서 이제 40세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전개는 심리 사회적 문제 숙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친밀성 대 고립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왜 친밀성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이성을 사귀어야 하기 때문에 에릭슨의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대상을 만나고 친구도 만나지만 특별히 사춘기의 친구가 아닌 결혼 대상자로서의 이성을 만나기 때문에 친밀성이 많이 발달이 돼야 되고 이 친밀성에 실패하면 고립에 빠진다 그렇게 본 거죠. 친밀성 대 고립이 성인
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 숙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은 성적인 친밀감도 발달하고 진정한 우정도 성장하고 안정된 사랑을 얻게 되고 결혼도 지속할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성인 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성을 잘 만나고 결혼을 이루게 되고 또 가정을 만드는 그렇게 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또 성격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성취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결과는 혼자 고립되고 요즘에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이겠죠. 부정적인 결과 성인 전기에 친밀성을 발달하지 못해서 고립되거나 고독하거나 상호관계에 실패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에릭슨의 입장에서 보면 성인 전기의 친밀성 발달 또 반대로 고립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릭슨은 8단계까지 있는데 이제 영세에서 일세, 시대에서 불신부터 시작해서 성인 전기까지 쭉 이렇게 단계를 나오면서 성인 후기에는 또 생산성, 신체, 또 마지막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통합성대 절망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에릭슨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빈슨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그런 관점. 레빈슨이라는 학자는 인생의 사계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와 청소년기, 또 성인 전기에 이르는 약 한 40세까지는 성인 전기인데 성인기의 진입기, 또 30대 전환기, 성인기의 절정기 이렇게 이제 보고 성인 중기, 노년기 이렇게 보고 그 이하를 아동기, 청소년기 인생 주기를 이렇게 사계절 어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생의 어떤 주기를 계절에 의해 비교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절을 보면 봄의 계절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 주기를 이렇게 단계별로 아동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면 봄의 계절로 비교할 수 있겠고 성인 전기를 여름에 비유할 수 있겠고 성인 중기는 가을에 열매가 있는 가을에 비유하고 노년기를 겨울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계절의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인생의 사계절로 보는 레빈슨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 사회적인 이제 발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가면 이제 도덕성 발달이 나오는데 콜버그의 입장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콜버그는 우리가 도덕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유명한 인물이죠. 특별히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도덕에 대한 발달을 쭉 해왔는데 성인 전기의 5단계, 6단계까지 이른다고 보는 것이죠. 사회적 계약 지향 단계, 법과 규칙이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는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과 규칙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할 때는 이 법과 규칙도 바꿔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성인 전기가 되는 거죠. 사춘기까지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단계까지 발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모든 인간이 6단계까지 다 발달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6단계 콜버그 입장에서는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 보편적 원리, 법이나 관습을 뛰어넘어서 정의, 사회 정의나 평등과 같은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지향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성인 전기 단계인데
양심의 원리에 비추어서 그렇게 사회를 보고 인간을 보고 또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의 도덕 발달이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뭐 공자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 이 도덕 발달이 6단계까지 다 이렇게 발달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한 5단계 정도까지만 발달하고 발달되지 않는 경우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가족 중심적인 사람, 또 성격적인 제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이 공부를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